저는 영상 속에서 종종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시계 사진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자주 접속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종류는 다양하지만 네이버 카페인 와치홀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와치홀릭에서는 중저가 시계부터 고가 시계, 그리고 시계 외적인 것들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끔 회원들끼리 일종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 회원이신 닉네임 이앙크라드님께서 흥미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시계 넘기기라는 이벤트였는데요. 이앙크라드님께서 호기심에 구매한 시계를 다른 회원들과 돌아가면서 사용해보고 또 서로가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분들과도 공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타자가 되었고, 시계를 택배로 받은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계부터 보여드리면 이 시계입니다.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요즘 가장 이슈가 되었던 브랜드 제니스의 데피 클래식 디자인을 따온 시계입니다. 시계에는 브랜드명이 벤 레비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오마주, 카피캣, 짝퉁 등과 관련된 논쟁은 오늘은 접어두겠습니다. 저도 오마주 시계들을 좋아하지만 이런 시계들처럼 노골적으로 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오고 또 자브랜드의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이런 시계들은 저 역시도 제대로 된 시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여지는 있지만 불법 판매는 아니고 또 이런 싸구려 시계에 대한 일종의 호기심, 그리고 이런 시계들이 시계 시장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게 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벤 레비스의 시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즈 자체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오리지널 모델인 데피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41mm의 케이스 사이즈, 그리고 약 11mm 두께로 알고 있는데, 오리지널 모델과 차이는 있지만 이 시계는 비교하지 않는다면 너무 크지도 또 작지도 않은 사이즈입니다. 다만 두께가 약간 두꺼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 러그가 약간 넓은 편이라서 손목에 올려놨을 땐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데피 클래식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있는 착용샷과 비교해보면 이 시계의 러그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긴 합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이 시계는 오토매틱 시계임에도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인데요. 이유들은 차차 말씀드리고, 많이 가지고 계실 에어맨과 비교해서도 가볍고 또 쿼츠 시계인 게코타 G02와 비교해도 가볍습니다. 기본으로는 메탈 스트랩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스트랩도 사실상 깡통 스트랩이라서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어찌됐든 가벼운 무게니까 무게와 관련된 착용감은 좋은 편입니다. 평소 같으면 디자인과 여러 디테일들을 말씀드렸을 텐데 이 시계의 디자인은 데피 클래식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따라한 디자인이라서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눈여겨볼 포인트들과 제 생각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상당히 허접합니다. 일단 35,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대부분 납득하시겠지만 가격을 차치하고 보면 소재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알리 홈페이지를 보면 스틸이라고 표기되어 있긴 한데요. 당연히 스테인레스 스틸을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웃긴 게 스트랩 소재는 스테인레스라고 표기해놨으면서도 케이스 소재는 그냥 스틸이라고만 표기를 해놨습니다. 짐작해보면 스테인레스 스틸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게 사진이나 육안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만져보면 무게도 그렇고 톡톡 쳐봤을 때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쇠고리 부품으로 사용되는 이런 파츠들이 사용하다 보면 붉은 기운이 나고 금속 코팅제가 벗겨지잖아요. 이 시계의 케이스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마감도 상당히 허접한 편이고요. 사진으로 보면 베젤이나 러그 정면이 상당히 거칠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단면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브러쉬 처리도 질감이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살아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불쾌한 마감입니다. 글라스는 평평한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코팅 등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빛에 비춰봤을 때라든지 또 가격을 생각해보면 특별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겠고 또 더 저렴한 소재가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류백 형태의 오픈 케이스백입니다. 뒤에서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점이 없는 무브먼트만큼 차라리 자브랜드의 로고를 그린 솔리드 케이스백을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는 합니다. 무엇보다 케이스백 디자인이 상당히 엉성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인리스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근데 이건 제 추측이니까 배제를 하고, 무엇보다 이 글씨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기된 정보는 보통의 시계들과 다르지 않은데 일단 다른 시계들과 비교해봤을 때 글씨체 크기가 좀 큽니다. 여기에서 뭔가 다른 시계들과의 이질감이 들고, 또 하나가 이 정렬이 좀 이상합니다. 글자들이 스틸 소재에 해당되는 전체 판형을 봤을 때는 위아래의 여백이 같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면적은 여기가 꺾여 있기 때문에 글씨의 위치 자체가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무브먼트 자체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이 케이스백의 디자인 모두가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다이얼 부분은 의외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제니스의 무브먼트를 당연히 따라할 수도 없겠고 그럴 의지도 없을 테니까 무브먼트 쪽 디자인을 제외하면 충실도는 제법 높은 편이고, 마감도 가격을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여기에 이런 흠집이 하나 있는 걸 제외하면 시분침 정렬도 잘 맞고, 야광이나 초침의 별 모양도 제법 잘 표현되어 있고, 또 날짜창 정렬도 괜찮았습니다. 스켈레톤 시계의 복잡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에 덜 들어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해보면 로고하고 무브먼트의 모양, 그리고 날짜창의 디테일, 인덱스 표기, 또 초침의 별 모양, 시침의 야광도료 길이 정도가 차이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용도는 좀 작고 디테일이 좋지 못해서 사용에 불편한 편입니다. 푸시핀 형태고 뽑지 않은 상태에서는 와인딩을 할 수 있고, 한 번 뽑으면 날짜 조정, 한 번 더 뽑으면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작감이 좀 불안합니다. 일단 상당히 뻑뻑하고 불안한 소리가 납니다. 용도를 사용하다 보면 언제 갑자기 고장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또 용도는 상당히 튼튼하고 회전감도 은근히 시원시원한 맛이 납니다. 야광도료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밝기도 선명도도 또 지속시간도 대부분 부족한 편입니다. 방수 성능은 3ATM입니다.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 사실은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스펙이 사실이라면 의외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예 없을 걸 생각하실 테니까요. 스트랩은 깡통입니다. 엔드링크도 이렇고요. 의외로 스트랩 마감은 좋아서 놀랍기도 했지만 역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당연히 두 버튼을 모두 눌러야 잠금이 풀리겠죠? 그런데 이 시계는 한쪽만 눌러도 풀 수 있습니다. 다행히 착용하면서 풀린 적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브먼트는 당연히 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멀티펑션 메카니컬 무브먼트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면 비슷한 무브먼트나 어떤 정식 명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가 사용하면서 확인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수동 감기는 지원하고 해킹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초에 6회, 시간당 21,600회 진동하고요. 파워 리저버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여러가지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12시간에서 32시간 정도로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1호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무브먼트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제조사 측에서는 가격이 우선적이었을 테고, 또 말씀드린 간단한 스펙들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일 뿐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마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이 불법 판매 제품이 아니라는 전제로 제가 줄 수 있는 가치는 고액의 제니스 오리지널 시계를 사기 전에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 디자인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디자인 맛보기용이라는 말이죠. 혹은 이런 싸구려 시계들에 대한 호기심 해결 정도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 저는 오마주 시계를 좋아하고 제 채널의 첫 영상도 알리의 오마주 시계였습니다. 판매나 또 브랜드의 홍보 목적 때문에 디자인을 차용하는 건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자브랜드의 해석이 담겨 있거나 또 편의성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다못해 시계의 완성도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의 경우도 오메가의 시계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오마주냐 가품이냐 논란은 있었지만 적어도 사용하면서 불안한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또 마감이나 사용감 등에서 완성도가 제법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시계는 시간이 맞는지 또 풀리지는 않을지 무브먼트가 고장나진 않을지 매번 신경 써야 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가 시계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제니스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없는 행태가 오마주 시장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이유로 구매를 하시겠다면 저는 막을 이유도 또 막을 방법도 없지만 알리에서 이런 시계들을 구매하시려면 스펙표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시계가 있는 반면에 또 저렴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계들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벤 네비스의 시계를 살펴봤고 간단하게 오마주에 대한 제 생각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저에게 시계를 넘겨주신 와치홀릭의 이안 크라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던워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